그러면 이어서 자기연민의 지금 방금 우리 카렌 교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연민이 지금 그러면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소중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자기 연민을 이런 시간을 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통 그 포유동물인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상치 않은 어떤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흔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 얘기하지만 뭐예요? 뭔가 내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위협에 처했어요. 그럼 보통은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죠. 뭐예요? 싸우든가 아니면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이고 감당이 안 되면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싸우지도 도망가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옛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주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신체적인 위협에 직면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면은 그런데 늘 상대가 나보다 늘 센 더 강한 상대에 처하게 됐다면 나는 도망가는 거나 얼어붙는 이런 반응들을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많이 습득하게 되겠죠. 내 몸에 배인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뭐 나보다 좀 약한 상대면 내가 공격하는 이런 것이 많이 붙어되고 아니면은 너무나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처하게 되면 얼어붙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만하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망가기도 이런 게 그냥 자유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주로 어떤 반응에 익숙한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현대로 오면서 그런 신체적인 위협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살아가면서 점점 심리적인 정신적인 위협에 많이 처하게 되죠. 뭔가 내 자존심이 건드려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 존재감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내 이미지와 맞지 않는 뭔가 그런 심리적인 데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처음에는 이런 신체적인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반응들을 했다면 이제는 심리적인 걸 우리는 현대 생활에서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 싸우던 반응들은 어떻게 가게 되냐면 싸우게 되는 비난은 내면으로 가게 되면 나를 공격하는, 싸울 땐 타자를 향해서 공격성을 냈지만 그것이 내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제는 나를 비난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가던 것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거죠. 뭔가 외부 환경이 나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나를 고립시키거나 고립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얼어붙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냥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에 곱씹게 되는, 그래서 이루어지거나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고립시키는 대신에 계속 곱씹고 이런 반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심리적인 위협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비난에서는 이미 앞에 우리 카렌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이런 자기 비난의 형태로 온 것을 자기 친절로 바꿔주는 공부입니다. MSC 프로그램이. 두 번째는 고립인데 인간 경험의 보편성으로 바꾸고 마음챙김 설명드렸어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몰라서 그렇지 알든 모르든 무의식적으로 이런 데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신체적이냐 심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까지 들은 얘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300명 다 이렇게 이미 마감되고 대기자까지 있었다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소개받으면서 떡 나왔더니 제 눈에 차여진 여러분이 먼저 보였을까요? 아니면 빈 의자가 보였을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빈 의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빈 의자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첫 번째 가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이 의자보다 차여진 분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 안에 익혀진 습이 뭐죠? 본능적으로 이것이 커 보입니다. 빈 의자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감지하고 앉아서 명상을 안내하는데 그걸 작업을 하죠.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에 저는 뭘 하게 되냐? 수를 세게 된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제가 심리적으로 느낀 건 한 반 안 찼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세니까요. 지금은 더 찼습니다. 아까 그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16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서 순간순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지금 이런 전형적으로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항상 예상대로 일어나는 일은 인생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삶 그 자체죠. 현장이죠. 그래서 인간 경험의 보편성. 누가 이렇게 하든 또 다른 어떤 행사든 늘 뭐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기대대로. 그럴 때 인생이 내 기대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나를 원망하거나 왔다 갔다 하겠죠. 아니면 너무 창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고립되거나 여러 가지 얼어붙거나 그 생각을 계속 곰곰이 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지. 한 TV 채널이 온다고 했는데 그이들이 갑자기 밤에 사정 생겨 캔슬하고 빠졌지. 뭐 온갖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이럴 때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늘 인생에서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 경험의 보편성.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뭐예요? 나를 비난하는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 서클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의 자기연민 수행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그런 순간에 반응을 할 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인생이 삶이 그렇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그 다음 뭐죠?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친절해야 되겠지. 그래 네 조금 기대보다 좀 그러니까 하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친절한 순간에 갑자기 내 의식은 나를 벗어나면서 이 앉아있는 청중의 고귀함, 귀함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수많은 바깥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나 눈을 끄는 게 많은데도 이 시간에 저 멀리서 심지어 저기 부산에서 오신 분도 또 저기 지방의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눈에 띄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몇 명이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고귀한 건가. 정말 얼마나 귀한 순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연민이다 이렇게 수업 MSc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보면은 코티졸이 나온다는데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졸 여기서는 물어뜯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어떤 불편한 이 위협 방어 체계입니다. 뭔가 내가 불편하고 위험하고 안 좋고 이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 이 코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에게 엄청난 여러 가지 성인병들, 심적 병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알아차림을 하고 항상 인생이란 그런 거다, 삶이 그런 거다라고 보편적 인간 경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하고 그리고 뭔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친절하게 부드럽게 위로해주고 그래도 잘했어. 아마 우리 허림씨도 아마 여기 처음 들어와서 이걸 안내하고 나서 금방 돌아서 뭐가 떠올라질까요? 주의가 자식한테로 가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아니면 내가 이건 좀 더 말할 걸 여러 가지.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런 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계속 생각하면 곧 씹는 게 반추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옥시토신 여기 옵티액트 이거 이 발음 잘 못하겠네요. 아주 이거는 우리
카렌 교수님이 준 그거를 제가 이뻐서 그냥 올렸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굉장히 우리가 명상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자체가 일어나는 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뭐 도인이어야 꼭 처음부터 태연하고 자유롭고 그런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생존 전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살아남는 쪽으로,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관계에서 살아남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발달해 왔고 진화해 왔기 때문에 첫 반응이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 채워진 것보다는 빈 의자가 먼저 보이는 이 첫 반응은 내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아유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뭐 해도 이런 불필요한 걸 비생산적인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누구에게나 자연스럽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찰나에 우리는 하나의 뭐가 있죠?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두 극단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명상의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삶의 어떤 인간 자체의 삶의 이런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여유롭게 꼭 나의 일로 붙잡혀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걸 하는 게 이 알아차림 수행이 주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금방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더욱 악순환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우리는 이 극단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쪽으로 갈 거냐는 거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첫 반응은 어쩔 수 없다. 왜? 우리는 계속 그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조건 자체가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어떤 생존 전략으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수행을 하고 이런 자기연민 공부를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 자체가 덜 경쟁적이고 덜 힘든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MSC 프로그램의 선생님들은 다 그런 걸, 여기에 지금 선생님도 여러분 와 계시는데 그런 쪽을 향해서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